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 1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이제 피터 린치의 책을 좀 오디오북 좀 읽어드렸는데 그 두 명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펀드 회사나 아니면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해서 객관적인 투자 수익률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있다. 마젤라 펀드로 해서 피터 린치는 2013년간 2007%의 누적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유럽의 워런 버핏의 불리우는 코스톨라니,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 이 사람의 객관적인 어떤 투자 수익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로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던 건 사실인 걸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게 회자되지 않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피터 린치나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또 워런 버핏은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 85%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했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 투자자를 읽으면 사실은 워런 버핏을 해독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이제 피터 린치하고 좀 다른 색깔이 있어요. 약간 이제 두 명은 벤자민 그레이엄과 피터 린치는 미국 사람인데,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 헝가리 사람, 국적이 헝가리고 사실은 민족 아마 계열은 유태인으로 알고 있어요. 헝가리계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유럽 쪽을 이제 국가를 넘나들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책을 참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 써 있잖아요. 코스톨라니 투자 총서 3.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 총서에서 3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고, 1권은 제 1편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거고, 2번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그 다음에 3번이 투자는 실전 투자 강의, 이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1, 2편은 서점에서 사서 거의 내리 읽었고, 1편은 사실 증권시장 전체나 채권시장,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2편이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라는 그 제목답게, 그러니까 이제 1편은 제목답게 돈 전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나오고, 2편은 제목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로 심리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2편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이 편을 읽으면서 진짜 여러 번 혀를 찼습니다. 무릎을 탁 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로 그랬어요.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3편 이거를 이제 거기에는 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3편도 읽고 싶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서 봤는데, 이 책 또한 절반 정도는 또 전체적인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가, 사회주의에서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물어봐서 조금 재미가 없다가, 이게 보통 크게 한 3개의 파트로, 3-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세 번째 큰 주제인, 첫 번째 주제인 투자자 vs 게임꾼,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주란 누구인가? 그래서 이게 게임과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하고 이제 좀 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4페이지 부분인데, 그거를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여러분 투자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저도 단타에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단타 기법들 이렇게, 저는 이제 단타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단타로 용돈 벌기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죠.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예전에 현대 자동차 그룹들 한번,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한 3개월, 한 6개월, 짧게는 6개월, 그 다음 길게는 1년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 20% 정도 수익 얻을 수 있고, 게다가 이런 그룹들이 다 현대위아, 이런 현대글로벌리스 이런 게 다 배당금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실행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자금이 제한적이고, 사실 제가 현대자동차를 저가에 매수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크게 그렇게 오르지 못하니까, 섣불리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영상을 제가 로딩하고 한 일주일 뒤에 저번 주 목금인가? 그때쯤에 전차 군단 해서 드디어 움직였다 해가지고, 그때 거의 제가 언급했던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다 하루에 11%씩 올랐어요. 물론 거기서 약간 이번 주 초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현대모비스는 사실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실행하신 분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조차도 못했으니까 네 말이 맞다. 근데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할 거야 하면서, 그때 적당한 1,000만원씩 제가 말했던 한 6가지 종목들을 1,000만원씩 사놨으면은, 사실 지금 6천만원이 제 생각에는 한 8천, 9천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났나? 이쯤에.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말하고도 저도 놓쳤으니까, 물론 이제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야, 내렸으면 말 못할 거 아니야.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면은, 참 이게 주식 투자하면 할수록 너무 시세에 중독돼가지고 이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찌됐든 코로나로 폭락을 했고, 근데 회복세에 있긴 한데, 사실은 2018년, 19년 2300, 2400 주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한참 아직 2000 근처에 있잖아요. 그 2000에서 왔다 갔다 거의 턱걸이에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고점 대비 한 300, 400포인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들도 괜찮은 주식들,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다 봐도, 현대모비스만 봐도 사실 24만원, 25만원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채 올랐다고 해도 오늘 20만원까지 못 갔어요. 20만원 갔나? 그러면 아직도 4, 5만원의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4, 5만원이 그냥 4, 5만원 아니고 엄청나게 수익률로 따지면 높은 겁니다. 사실 그것까지 회복하기 힘들다 그래도 22, 23, 22만원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20만원 회복했다 그래도 22만원까지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놓는다 그래도, 좀 빠진다 그래도 여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참 하면 할수록 존니 대표 말이 정말 많네 라는 생각도 들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윈터에서 커밍하면 어떨 건데 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실 장기 투자를 본다 그러면 한번 폭락해가지고 정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있다고 쳐도, 근데 사실 윈터에서 커밍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근데 나쁘지 않은 저점이다. 최고 대비 지금은 그래도 3분의 2 지점까지 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최소 3분의 2.5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점이 0.5포인트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니 대표의 말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하면 할수록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번 주에 저 CGV 되게 좋게 봤거든요. CGV가 역시나 떨어지네? 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해서 한 22,000원까지인가 내려갔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6%인가 올라갔어요. 어제도 올랐고, 어제 한 3%, 4%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CGV 크게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그 지점에서 또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 대비 결과론 쪽 한 10% 정도 올랐어요. 만약에 그 정도에 샀으면, 물론 결과론 쪽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CGV도 22,000원이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너무 저점을 봤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거지. 되게 저점이거든요.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CGV가 망할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짱구를 좀 굴려야 된다. 만약에 한국의 CGV를 놓쳤으면은 그걸 사실은 뭐 일본까지 갈 생각은 안 하고 적어도 헐리우드, 미국의 CGV가 뭘까? 제가 한번 영상 남겨드렸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CGV가 AMC라고 있어요. 그래서 AMC가 제가 말씀 $8 원래 고점 평상시에 작년에 $8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 $8 수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돈은 8,000원이거든요. 8,000원짜리였는데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CGV가 올랐다고 했을 때 2,000원 수준이었어요. 2,000원.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고점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네, 4배 수익 보는 거예요. 2,000원에 사 놓으면 4배 수익, 4배. 근데 이제 그게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회복했는지 아세요? $5까지 회복했습니다. $5. 이달러에 사놨으면 지금 이미 2.5배. 1,000만원어치 사놨으면 2,5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주가 폭등의 원인이 있긴 있어요. 왜 갑자기 폭등했냐? 하루에 한 20% 오른 날이 있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넷플릭스가 인수 아마 검토 중이다. 관심을 보인다. 라는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고 아마존이 그 AMC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라는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저가 매수는 어찌됐든 옳다라고 그랬잖아요. 싸도 너무 싸.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싸도 너무 싸. 그럼 제가 어떤 기업이든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 구조 개혁이나 쌍용 자동차가 지금 골로 간다 하면서 안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쌍용 자동차는 너무 실적이 안 좋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망이 없어. 아직 망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만큼 오래 가요. 근데 우리가 영화관이나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일시적인 악재인 거잖아요. 물론 다만 코로나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이 분위기 때문에 회복을 못 하겠다라는 그게 있는 거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영화관을 진짜 오랜만에 한 1.5개월 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영화 하나 딱 봤는데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영화관 한 200석, 300석 되는데 CGV 딱 가는데 CGV를 갔죠. 근데 한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타벅스, 커피숍보다 더 안전해요. 커피숍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똑같이 극장도 밀폐된 공간이죠. 근데 커피숍은 이렇게 더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더 옆에 가까이 있어요. 게다가 커피숍은 뭐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투머치 토커들 엄청 옆에 있고 시끄럽고. 근데 영화관은 200석, 300석 있는 좌석에 관객이 10명 밖에 없고 다 저기 끝에 떨어져 있고 영화 보는 똑같은 밀폐된 공간인데 옹기종기 아니고 다 흩어져 있죠. 그 넓은 공간에.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가끔 웃음을 터뜨리긴 하죠. 네. 그럼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더 안전해요. 게다가 근데 너무 사람도 없고 너무 쾌적한 공간에서 이건 내가 거의 영화관 통째로 빌렸네 라는 생각을 했으면서 영화가 너무 극장 체험 너무 오랜만에 제가 그랬어요. 지인들한테 저도 영어 공부 되게 예전에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딱 보는데 영화관에서 그 울림 영어 공부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영어가 울리는데 영화관 전체에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너무 짜릿하다. 그리고 영화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아무리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다 그래도 넷플릭스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그래도 아무리 집에서 큰 TV를 본다 그래도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죠.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다운받아 본다 하더라도 이 극장 체험을 대체할 수는 없겠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 극장 체험만큼은 가져간다. 물론 예전만큼 호황 누리겠냐라는 것은 저는 호황 누린다고 봐요. 코로나만 가면은 극장은 우주복을 입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극장은 망하지 않는다. 몰릴 수밖에 없다. 그 극장만이 주는 체험의 특수성이 있어요. 함께 보는 감각, 그 다음에 큰 스크린에서 보는 그 짜릿한 감각, 팝콘을 먹는 감각,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옆에 칸막이가 터지고 조금 더 소독을 좀 강화하는 커플끼리는 좀 같이 앉게 하고 그런 게 요새 이제 혼용족을 위해서 따로 이제 칸막이 해놓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위생 때문에 이런 걸 더 만든 한이 있더라도 영화관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했었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CGV가 한때 7만원, 8만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22,000원인데
야,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고 1년 반 뒤에 마블에서 영화 하나만 딱 때려주면은 이제 한국인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마블 영화 개봉한 순간 8만 원까지 순간 회복을 할 수 있겠다. 지속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순간 말 못한 9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멀리 그 정도까지 안 간다 그래도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 쉬이 한 6만 원까지는 1년 뒤에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22,000원에 지금 제 생각에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 1,000만원어치 사놓으시면은 사실 저를 믿고 1,000만원어치 사놓으시면은 한 1년 반 뒤에는 한 6만원 정도, 3배 정도는 튀길 수 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냥 없는 돈 쳐다 2천만원어치 사놓고 한 1.5년? 1년 6개월 정도 뒤에는 제 생각에는 6천만원, 7천만원 된다. 좀 돈 조금 더 여력 있으신 분들은 5천만원 정도 묻어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이제 16분까지 되게 사담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멜론 마스크의 실전 투자 강의가 돼버렸네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보통 음독으로, 낭독을 하면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읽어드리면서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읽어봤어요. 조금 읽어봤기 때문에 이걸 읽고 나서 역시 게임꾼하고 투자자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다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카카오가 역시 오늘도 선방했죠. 역시나 제가 한 1, 2% 빠졌는데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나 장 초에는 2, 3%, 2.33, 2.03 이 정도 갔어요. 근데 역시나 보기 좋게 0.05인가? 프로. 야, 이게 이제 상대적 싸지니까 그때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갑니다. 일단은 책 읽어드릴게요. 게임과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게임꾼은 마음속 깊은 동기가 없고 오늘 내일 사이 혹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며칠이나 몇 주 내에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느낌 오시죠?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이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한간에 떠도는 비법을 쫓아다니고 조그만 수익으로 만족해하며 10만원, 20만원 번 거에 만족해요. 내가 1,000만원 내놨는데 하루에 2% 올랐으면 20만원 벌고 나오는 거야. 하며 시세 상승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고 카지노의 이쪽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며 종목을 바꾼다는 거죠. 몇 푼 따려고 방황한 노름꾼 같이 행동한다. 그렇죠. 오늘 카카오를 먹었으니까 내일은 저기 어디 가지? 내일은 이제 홈쇼핑 중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노름꾼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들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렇죠. 현대영채 내놨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오르냐? 짜증난다는 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고, 갑자기 오르면은 미친듯이 좋아서 빨리 언제 팔지? 라고 이제 탐욕이 불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꾼은 대중과 함께 몰려다닌다. 이들 스스로가 대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옆 사람이 사면 자기도 사고, 옆 사람이 팔면 자기도 판다. 그렇죠. 빨리 팔자. 그 네이버 토론방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팔아야 돼. 지금 세력들이 들어왔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들, 게임꾼들의 대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식 대중의 90%를 차지한다. 나무랄 건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은 투자자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대중 심리학 전문가가 할 일이지 경제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 100명의 지적인 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이들은 지적으로가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반응한다. 누군가 어두운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다. 성난개비 하나 켜지 않았는데도 아수라장 속에서 부상자가 나오고 심지어 깔려 죽는 사람도 생긴다. 똑같은 일이 주식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다. 열정적인 주식 게임꾼이기도 했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전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이는 대중 심리적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한번 예실 말 드렸는데, 사실 피리 부는 사나이 생각하시면 돼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따라가잖아요, 쥐들이. 근데 사실은 저도 많이 보는데, 그 개개인 한 명은 되게 똑똑해요. 천재가 많은데,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가면 딱 그러잖아요. 정말 한 명 한 명 브릴리언트 하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러는데, 모아놓으면 갑자기 이상해져, 애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 불이야 하면은, 저도 불이야라고 하면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그만큼 사람들은 내동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책에서 질문합니다. 그럼 투자자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때 지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능적, 그러니까 똑똑하다 라는 뜻은 아니다. 생각은 지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 투자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투자는 IQ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이다 라고 했죠. 똑같은 말을 유럽의 워런 버핏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만의 소신, 자기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 자기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소신은 확실히 있냐. 테슬라를 360에 무조건 사서 나의 전 재산을 거의 올인 집중 투자해가지고 3년 묵혀준다라는 소신은 확실히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세계는 무조건 온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천, 4천 가면 판다. 10배죠. 거의 10배입니다. 이게 10배가를 저는 노리고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보며 논리를 가지고 행동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논리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는 다르다.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저는 CGV가 망하지 않고 대중은 무조건 코로나가 끝나면 영화관을 찾을 것이고 재밌는 영화 딱 하나 마무리 터트려 주면은 예전의 전성기 때 이상을 한순간만이라도 회복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8만원 갔었는데 8만 5천원, 9만원을 회복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온다. 그때 탐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2만원 대비 9만원까지 가면 얼마죠? 2점 몇 배야? 4배 이상이죠.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똑같아요. 테슬라로 4배를 얻느냐? 테슬라는 10배가 따르고 10배, 테슬라는 10배를 저가 매수로 올해 한 번 기회가 왔었을 때 저가 매수를 하면은 10배, 3, 4년 후에 10배로 여러분의 재산을 튀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GV는 지금 사도 한 2년 뒤에는 4배로 여러분의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이거는 저의 논리입니다.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코스톨라니가 저를 이제 약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 순전히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의 전부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게임꾼들은 단기적으로 작은 이익을 보고 행동한다. 그에 반해 투자자는 큰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때는 몇 년을 보고, 테슬라 제가 3, 4년 본다 그랬죠. 그리고 CGV는 1.5년, 짧게는 1.5년, 길게는 2년을 본다 그랬죠. 투자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이 입증되기를 기다린다. 제가 예전에 투자 원칙, 4개 원칙에 대해서 말했죠. 세 번째 원칙이 기다린다. 인내한다. 투자자는 시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즉, 자신이 수익을 올렸는지 잃었는지에 상관없이 시세를 관찰한다. 시세를 관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세란 개인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도 물론 잘못 생각하거나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죠. 그렇다면 게임꾼과 투자자 중 누가 더 성공적이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답은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no doubt 투자자가 올등이 성공적이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90%가 크고 작은 게임꾼들이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이에요. 완전히 저희처럼 동학개미, 일개미들이 있는가 보면 가끔 또 여왕개미가 있어요. 그래봤자 큰 손들이 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자금이 이제 부동산이 별로 이제 강남이 잘 안 팔리니까 그 자금이 여기로 들어온다 이죠. 그래서 나름 큰 손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일반 대중이랑 게임꾼들이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90%가 그런 애들 게임꾼들이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은 10%의 투자자가 각오가 되어 있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손에 꼽힐 정도다. 90%에서 손에 꼽힌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0%가 실패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첫째, 게임꾼들은 대중의 일치에 반해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논리에 확신이 있을 때는 대중의 지배적인 생각과 반해 행동한다. 대중의 지배적인 생각과 반해 행동한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항상 일반의 생각에 반해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어쩔 때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 남겨드렸지만 투자자도 대중과 반해서 행동해야 할 때는 공포에 사라는 거죠. 사람들을 투매할 때 사라는 게 이제 역발성 투자고 반대 행동이고 항상 근데 반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고 추세를 따를 땐 따라라. 왜냐면은 오를 때 갑자기 이제 오늘 반등이 있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려. 그러면은 오르는 추세인데 난 역발상 할 거야. 팔면 웃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읽으면 왜냐하면 투자자 중에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최대한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 중 10%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건 참 이제 어려운 말이네요. 저도 해석이 안 되네요. 왜? 이거 해석되면 저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수년간의 경험 후에야 비로소 나 자신의 이론과 원칙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론과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 사람도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나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거를 깨닫고 원칙과 이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중에서도 어떨 때는 이거 단타로 해서 용돈만 보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세요. 또 어떨 때는 미국 주식으로 자면서 돈 버세요 라고 하면서 약간 이론과 원칙 같은 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늘 틀리지기도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주식 초보자입니다. 몇 개월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원칙과 이론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톨라니도 수십 년 걸렸다 하잖아요. 수년간.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이해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 이론과 원칙을 알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도 현대 계열을 여러분한테 이거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했잖아요. 그게 참 어렵고 옮겼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비스가 16만 8천 원 할 때 샀어요. 근데 다음날 17만 얼마 할 때 이게 3, 4일 가지고 있다가 한 3%, 2% 오르니까 팔아버렸어요. 근데 오늘 19만 8천 원까지 갔거든요. 16만 8천 원에서 그냥 이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움직임이 더디더라도 나는 팔지 않고 딴 데 네이버 카카오 미친듯이 하루에 5%씩 먹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은 이건 시장에 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그 정통적인 제조업주들이 그래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얘는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이유가 없는 주식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믿고 기다릴게 하면 언젠가 시장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여기를 이렇게 행보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 돈 가지고 딴 데 투자했으면 얼마나 벌었지? 근데 딴 데 투자했다고 성공했을래야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이 카카오 투자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벌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카카오도 일부 조정이 있었을 때 자기가 샀다가 20만 원 샀다가 한 2% 떨어졌을 때 손절할 수도 있어요. 1% 딱 떨어졌을 때 손절하자. 왜냐하면 어떤 주식 영상들은 재빠르게 손절하고 또 오르는 게 올라타라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말은 쉽지만 막상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잘못해서 가면 카카오 딱
며칠만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손절만 하면 오르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하고 이론하고 실천은 참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딱 들으시면서도 듣는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가 읽어왔던 투자의 또 이론들이, 또 쌓아왔던 이론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다 제각각일 거예요. 이 영상은.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현대를 지금이라도 사라는 건가?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서. 근데 사실 저도 좀 약간 헷갈려요. 지금도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라고 보고, 현대 계열들, 아까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저점이지만 고점 대비 3분의 2 정도 왔어요. 너무 안 올랐던 거고, 3분의 원래 저번 주까지가 3분의 1.85 정도였고, 이미 오늘 3분의 2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도 3분의 2.5까지는 제가 회복한다 그랬죠. 지금 사도 괜찮은데,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영속 올라가지고 상승세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자기가 주가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카오도 제가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 올라버렸잖아요. 저는 조정 있을 때 살려고 그랬는데 조정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사실. 물론 장중에 한 번씩 2, 3% 떨어지지만 사실 그 2, 3% 딱 2% 떨어졌을 때 오늘은 내림세인가 보다 라고 저는 오전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2% 떨어졌다가 다시 2.5%인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0.5% 오르고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론과 원칙이 있는데도 어렵다면 왜 그런가?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나는 사야겠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는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나는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내 이론이 맞기는 하지만,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의심했다. 그래, 공포에 사라고 했으니까 델타가, 제가 여러 번 이게 지겨울 거예요. 이제 델타가 17일 때 사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다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서야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고 내 이론에 따라 예상한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서야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고 내 이론에 따라 예상한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거의 자기 생각, 이번에도 의심했지만 그 이론과 원칙대로 행동한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의 훈련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오늘날 나는 유행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유행이 뭐죠? 요새 테마주 이런 거 오르는 거, 엔터주 사고, 지금 그 불타오르는 그 언택트주 같은 거 사는 거고, 그다음 이런 거가 이제 유행이죠. 바이오주 사는 거고, 나는 근데 유행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 언택트 주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언택트 주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주라 그러면은, 그 다음 다 모든 사람들 제약 대박 난다. 백신만 개발하면 대박 난다. 바이오, 존슨앤존스, 뭐 화이자 이런 거, 그다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엄청 다 CGN 이런 거 살 때 나는 유행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유행과 반대는 뭐죠? 인기 없는 제조업들. 그래?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가 너무 안 오르죠. 저도 이제 저까지 샀는데도 너무 안 오르니까 지금 팔고 싶거든요. 적당히 오늘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오니까 팔고 싶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봤는데 어느 세월에 12만 원 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모비스에 16만 8천 원 샀을 때도 어느 세월에 이건 분명히 20 얼마까지 22만 원까지 가는데 어느 세월에 가냐?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소외받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식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신세계에 지금 좀 묻어놨는데 신세계가 지지부진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야 누가 백화점 누가 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신세계는 많이 회복했어요. 많이 회복했지만 그래서 좀 약간은 저는 이제 3분의 2.2까지 간 걸 사서 약간 후회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지금 근데 사실 손절할까라는 생각도 고민도 있는데 괜히 가지고 있다가 저는 손해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사가지고 지금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서 생각하는 건데 정말 길게 보면은 회복하거든요. 그냥 한 달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놔둬도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투기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책을 읽고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스탈리아님도 자기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하니까 뭐 사실 우리는 일개 개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소외받는 주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주식들이 되게 소외받고 있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거는 반도체를 자국 생산을 하겠다라는 여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제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은 제조업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항공주는 아니지만 뭐 일시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000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유행하지 못한 주식들, 그거를 지금 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이 종사하고 일에 있는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 분야에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을 골라서 이거는 너무 소외받는데 라고 여러분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사놓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이 다 제2재단 관심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주 관심 있고 오를 이런 데 관심 있는데 나는 소외받는 주를 사놓는 거야. 지금 얼마나 적가요? 아직 이거밖에 회복 안 해서 이런 걸 만약에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6개월 뒤에 남들보다 남들은 카카오 지금 타가지고 한 3, 4% 먹고 30만 보고 빠졌지만 남들보다 크게 웃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행과 반대로 행동하라. 알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책들에서 이에 관한 일화를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다. 나는 피카소의 그림을 가장 좋은 예라고 즐겨 인용한다. 피카소의 그림은 눈이 코 밑에 그려져 있는데도 몇백만 마르크의 가치가 있다. 요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순응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이란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응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들 다 네이버, 카카오 가자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제가 테슬라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남들 다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등 주식 사라고 그랬는데 다 올인하고 있고 다 가자 하고 있었을 때, 또 배당주 투자 가자 하고 있었을 때 지금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이 뭘까? 지금 소외받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뭘까? PPA 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아예 관심도 없는 주식들이 뭘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서로 이렇게 지금 항공주 이런 거는 관심주죠. 관심주예요. 관심 받고 있는 주예요. 은행주도 관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떨어지지만 정말 우리가 카니발 이런 데 말고 정말 소외받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업들은 뭘까? 이 기업들을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기업들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광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새삼스럽게 깨닫네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저가, 저 정말 우량주인 테슬라가 저가로 떨어지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가 엄청 떨어질 때 4만원 깨지면 3만원대 난 살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하는 2만원 되면 살 거야. 2만 5천원 되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안 깨져서 4만원 안 깨졌어요. 그럼 그냥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한 3만 5천원에 그냥 감을 따는 게, 분할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더 차라리 이득 봤을 거예요. 4만 8천원에 팔아서. 그래서, 근데 그 전략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저가 매수도 전략은 무조건 옳다. 그 전략도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가야 되는 거. 근데 그 전략은 크게 돈을 먹지 못해요. 우량한 기업들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JP 모건하고 AT&T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복세만 기다리는 전법이기 때문에 아주 지루한 싸움이긴 한데 100% 승률 있는 싸움이긴 해요. 승률 있는 싸움이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의 돈을 그렇게 늘려주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외받는 주를 찾아내는 거. 피터 린치도 소외받고 소용주를 사라 그랬거든요. 이 조건들.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닥이 있겠죠. 코스닥에 소외받으면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동아지질 지진주 한번 말했잖아요. 그거 정말 소외받거든요. 누가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소외받는 거고 나중 되면 관심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돼요. 한국의 지진이 그래도 2년 뒤, 3년 뒤 무조건 일본처럼 심해질 거야 라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가 확실히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지지주들을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모아놓는 것도 나는 한번. 근데 신의 가오가 있지 않고는, 그런 과학적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신의 가오가 있지 않고는 한국이 일본처럼 지진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주는 사실 테마주거든요. 오르지 않는데 그런 정보가 확실히 있다 라고 하면 사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식들이 정말 미친듯이 오르겠죠.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 와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41분 제가 1시간짜리 찍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41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능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우,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고 싶네요. 저도 여기까지 못 읽어서. 수능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물어봐요. 바로 수능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나만 뭔가 알고 있어. 어쨌든 최소한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의심을 하고 회의적이어야 되고 또 약간 공상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생각에 확고한 투자자는 은행, 언론, 투자 상담사는커녕 친아버지도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상담사는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주식시장 전체를 스스로 기계로 바라본다. 그렇죠? 여기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수수료 가장 싸긴 싸도 여러분이 동학개미 운동을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그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의 악마입니다. 악마. 상담사라고 해서 혼자 생각하고 뉴스를 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들은 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들은 거래량을 늘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 그렇죠? 제가 예전 들었죠. 은행을 믿지 마라. 펀드를 믿지 마라. 이 펀드 좋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은행 추천해주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수수료 그는 그 실적이에요. 오늘 펀드 20개 팔았네. 야, 요새 조니 대표 좋아. 펀드 잘 팔려. 쉽게 설득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니 대표 영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니 대표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고마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펀드보다는 직투로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약간 그 고전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그러면서 점점 이런 책들 읽으면서 교정시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점점 장기 투자 방향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존버는 아닌 것 같고, 장기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을 완전하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지부진하지만 시간이 누적될수록 장기 투자는 확실히 시간의 함수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다시 글로 돌아가면, 그들은 말로 또는 글로 조언을 해대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베르디 오페라 가멘 무드에 나오는 노래 중 오스카는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나는 상담사들이 정확히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하지만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말하지만 알지 못한다. 이 주식 나스닥 펀드 좋아요. 알지 못한다니까. 보세요. 20% 수익률
5일잖아요. 여러분 고객님 이거 가입하시면은 저도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속지 마세요. 저도 항상 이걸로만 해요. 저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딱 그랬거든요. 제가 그 약간 작년에 제가 달러 외환 투자를 처음 했었는데, 달러가 작년에 이제 1100원이 안 됐어요. 1025원 할 때 제가 1010원 할 땐가 좀 사가지고 차익을 좀 실현했어요. 1050원인가 이때 팔았어요. 그러니까 달러 지금 이거 깨도 될까요? 제가 그냥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미 제가 그 환차익으로 해서 한 20만 원인가, 그리고 달러 예금을 해가지고 그때 한 달러 예금 이자율이 한 2%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 2% 먹고 환차익으로 20만 원 정도 먹어서 총 25만 원 정도, 500인가 제가 나왔거든요. 25만 원 정도 실현했으니까 지금 깨라고, 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반기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겠지만 1100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그냥 계속 놔뒀으면 1200 중순 됐어요. 대박 났죠? 500이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500, 그러니까 1000원대 500을 샀으니까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 이자, 은행 금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700만 원은 됐을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환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이제 깔 생각은 없고, 그만큼 그분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면, 벌써 오래 전부터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상담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객의 적이 된다. 사든 팔든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거래 자체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은행하고 거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군소리가 안 내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한테 월급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게임꾼들이다. 당연하죠. 상담사는 게임꾼은 좋아하지만 게임꾼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의 사무라고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담사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제대로 된 상담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한 가지 예를 꼭 들고 싶다. X라는 큰 증권사가 가장 큰 고객, 즉 몇백만 마르크를 투자하는 펀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펀드는 US 철강의 주를 대량으로 팔고 대신 대량의 베들레헴 철강주를 사고 싶어서 증권사의 이 주문을 이행해 달라고 의뢰했다. 가장 큰 고객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받은 증권사는 바로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정보를 보내 US 철강의 주식을 사고 베들레헴의 주식을 팔라고 권했다. 이는 대형 펀드가 의뢰한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즉, 다수의 작은 고객에게는 피해가 가더라도 큰 고객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드는 쪽으로 갔던 것이다. 아마 이 공고가 작은 고객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펀드가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US 철강과 베들레헴 철강을 바꾸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윤리적인 면에서 보아 상담사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근데 막상 읽어드렸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증권사 상담사에 따르지 말라라는 그 정도네요. 딱 하나만 좀 아쉬워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질문 바로 이어집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탈로니가 예리함, 직관, 상상력, 이 세 가지 말합니다.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직관이라 함은 오랫동안의 주식 투자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과 다르지 않다.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다.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사실 직관은 역시 경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고, 예리함은 쉽지가 않겠는데, 이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은데, 상상력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 이게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주식 살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상상을 하죠? 내가 사면 오를 것이다 라는 핑크빛 미래를 상상을 하죠. 근데 내가 샀는데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반대, 우울한 상상도, 그레이, 잿빛 상상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 상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대 상상을 해야 되게 뭐랄까요? 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매수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중립적인 전략은 반대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은 꼭 필요하다. 부정적인 상상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너무 그 자제를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상상만 해서 좋은 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부정적인 투자자, 너무 보수적인 투자자, 방어적인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핑크빛 미래, 좋은 곳을 상상해보는 상상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절제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즉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내심. 자신의 상상이 난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한 날이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세계를 지배한 날이 온다 해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대자동차가 꼭 12만이 될 때까지 올 거야 라고 해서 그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지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어려워요 사실. 성공할 때는 자만하지 말고 운도 좋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운도 좋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역시 나는 워런 버핏이야. 역시 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야 라고 자만하지 말고 운도 좋았다. 역시 나는 약간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이죠. 운도 좋았다. 그래도 나는 좀 운이 좀 좋은 편이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래요. 그리고 하지만 옛 주식 투자자들이 말하듯이 주식으로 번 돈은 다음에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하는 빌린 돈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고리 대금업자이다. 주식시장은 커다란 덤플숲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자자는 성공과 실패에서 모두 배워야 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52분이 다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도 여기까지. 사실 오늘 제가 사실 정말 투자자랑 게임꾼에 대해서만 좀 발췌독을 해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코스톨라니의 책은 정말 명저네요. 이런 책은 정말 사서 읽으시는 게 두고 보시는 게 투자를 하면서 옆에 끼고 사면서 오늘 카카오를 사면서 이 책을 봐야 돼. 사지 말았어야 됐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복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지고 우리가 자기계발서 제가 아침에 좀 까는 그 영상을 또 남겨드렸는데 자기계발서를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좋아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마음다짐을 새로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계속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책들을 옆에 두고 내가 좀 약간 게을러질 때 그리고 내가 투자에 좀 이제 탐욕에 눈이 멀 때 이런 책들을 딱 옆에 주고 나한테 건전한 게임꾼이 아닌 건전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잡아주는 책으로서 계속 항상 진짜 구입해가지고 투자 총서 3권 다 구입하자고 옆에 두고 읽으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얼마 안 합니다. 한 권에 12,000원이니까 3권 해봤자 36,000원. 4만원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4만원 이거 껌값입니다. 껌값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배, 3배, 4배, 크게는 10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성공한 투자 그리고 행복한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투, 행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